동교동이 수십 년 전부터 한국 민주주의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집을 보고 가실 수 있게 해가지고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두 분 어른의 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남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어제 저희가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100억 원에 팔렸다는 뒤늦게 알려진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제목 그대로 이 사저를 산 사람이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로 알려졌습니다. 전 변호사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교동 사저가 다 커피 가게로 바뀌냐 이걸 단언할 수는 없는데 일단 매각의 주체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바리스타학원 협회 대표, 이건 분명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 동교동 자택을 산 사람의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고 예. 이걸 어떤 공익적인 목적에서 산 게 아니면은 본인이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를 동교동 근처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기 동교동 사저를 카페로 운영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 집을 판 김홍걸 전 의원의 말에 따르면은 예. 일부 공간은 유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운영을 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일부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카페로 운영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저 주택을 팔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상속세 17억 원 부담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김홍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할 적에 반포에 아파트가 있고 1월동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왜 문재인 정부 시대에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주택 처분 얘기가 있어가지고는 1월동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거를 차남한테 20대 차남한테 증여를 했거든요. 증여세를 내놓고. 그러면은 그렇게 차남한테 돌리는 주택을 있으면서 17억, 그게 17억이 넘는 아파트였어요. 예. 17억 상속세 때문에 저 어떤 그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동교동 사저를 카페 운영자한테 팔았어야 되느냐, 예. 이런 아쉬움이 국민들과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동교동 사저를 산 사람이 그 동교동 인근 다른 데서 커피점 예, 커피점을 이미 운영하고 있고 카페를 전국에 운영하고 한 있고. 60개 정도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80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100억에 이 동교동 사저를 샀다. 뭐 거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인생을 다 이곳에서 보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민주 혹은 뭐 야권,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여기가 정치적 고향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죠. 허민 기자님, 뭐 쭉 사실은 민주당 취재도 오래 하셨으니까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저희 뉴스탑10 제작진이 동교동계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노바 고문이나 문희상 전 의장도 팔지 말라고 말렸는데 소용이 없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8월 18일 서거 15주기에 뭐라고 얘기할지 충격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저도 동교동계 그 어르신들과 정치 선배, 대선배분들과 이제 전화 통화를 몇 통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에. 근데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8월 18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기념일이랄까 이제 돌아오는 날인데 그때를 모두 공이 그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가신 분께 이건 뭐 무슨 면목으로 이게 배워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동교동 사저라고 저도 이제 여러 번 가서 취재도 하고 또 그리고 뭐 아침에 이제 밥도 얻어먹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뭐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현대 정치사를 주름잡았던 양대 거목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동교동 사저와 상도동 사저인데 동교동 사저가 저런 식으로 이제 팔려 나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이 동교동계 어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홍걸 전 의원 사실은 이제 그 위에 두 형과는 달리 좀 그 이복 동생으로 태어났지만은 뭐라 그럴까 좀 아픈 손가락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형들과 또는 동교동계 어른들과 만약에 여러 가지를 부딪혔던 일이 많이 있는데. 예. 저런 동교동 자택이 사실은 저 한국 정치의 산실이라고 불려야 되는 좀 하나의 그 문화재 같은 곳인데 좀 말이 나왔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진작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것이 굉장히 좀 후회스러운 일이 아니었는가. 지금이라도 저거를 문화재 지정을 서둘러서 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한국 정치의 산실이 저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막을 방법을 좀 지혜를 짜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일단 이게 뒤늦게 알려진 사실인데다가 실제로 이제 매각이 다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일 거예요.
충격적이다라는 게 동교동 인사들, 동교동에서 이른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치적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얘기고,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저희가 어제 김홍걸 전 의원 측에 물어봤을 때 이런 얘기를 했죠.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 독촉을 받아서 이미 작년에 팔기로 결정을 했고, 개인적인 일이다, 사적인 일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 선을 그었고 최종 논의가 안 된 상황이다. 이제 물론 김홍걸 전 의원 측은 이게 일부 아까 화면에 나왔던 뭐 정말 만약에 카페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일부를 좀 뭐 기념 장소로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사실 그것도 구두 약속인데다가 실제로 매각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고, 새로 산 사람이 동교동계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 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 물론 뭐 이거 정말 주체가 팔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여러 해석들은 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 자리에서 매우 안타깝다 이런 반응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어제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좀 전에 뭐 그 권노갑 고문이라든지 또는 문희상 전 의장 같은 경우에도 매각을 말렸는데 소용이 없었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지금 말씀들이 나오시는 게 예. 당연한 반응이라고 보여지고요.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걸 이제 그 매입한 사람의 어떤 호의나 그런 부분들에 지금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제대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이 거의 민주주의, 특히 민주당의 뿌리와 같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게 이제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효 여사께서 자꾸 하시기 전에 유지를 좀 남기신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거는 매각을 바란 부분은 아니었어요.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어떤 기념관처럼 만드는 부분들을 그때 추진을 했었고, 예. 혹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보상이 나온다면 그 보상의 3분의 1은 김대중 재단에 기부하고, 예.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김홍업 전 이사장과 김홍걸 전 의원이 사이좋게 반반씩 나눠라, 이런 유지가 있으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각까지만 결정이 됐지 앞으로 이 이후에 사실 상속세를 내고도 많은 부분이 남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과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형제 간의 어떤 알겠습니다. 그 싸움으로 비화나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에서 오늘도 동교동 사저 얘기 관련된 논란거리 짚어봤습니다.